저는 호남 수도권 송전솔로 반대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를 맡은 저는 충남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유종순입니다. 반갑습니다. 올해 상반기부터 새만금 신사단 345kV 송전솔로 건설과 관련된 입지선정위원회 그리고 주민설명회 등으로 인해서 경과지에 포함된 그런 마을에서 지역에서 또다시 큰 갈등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이미 2020년에 확정됐었죠. 제9차 전력수급 경우에 의해서 전북의 정읍시와 충남의 계령시를 잇는 345kV 송전솔로가 역시 진행되면서 충남의 금산의 주민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죠. 이렇게 인해서 가처분 신청하고 또 법원에 또 인용하고 이렇게 되면서 또한 갈등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난해 확정된 제11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의 장기 송변전 설비 계획에 따르면 호남에서 생산된 전기, 호남에서 주로 재생에너지, 태양광이라든가 이렇게 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기를 수도권으로 보내기 위해서 송전솔로가 건설되고 있는 거죠. 새만금 신서산을 하는데요. 새만금 신서산에서 신서산은 새만금에서 신서산 변전소로 간 다음에 신서산 변전소는 현재 765kV에서 경기도에 있는 신안성 변전소까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당진 화력에서 생산된 전기를 신서산 변전소에서 신안성 변전소로 옮겨가고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새만금에서 345kV로 신서산 변전소까지 연결한 다음에 신서산에서 경기도의 신안성 변전소까지 보내겠다는 거죠. 그리고 그다음에 새만금 청양 그리고 청양에서 고덕이라고 하니까 어떤 분들은 예산의 고덕면이라고 하시는데 예산면 고덕이 아니라 경기도 평택시에 있는 고덕 산업단지를 말하는 겁니다. 거기에 삼성 산업단지가 있잖아요. 평택 고덕면까지 가는 것. 그리고 군산에서 북천안, 그리고 북천 안에서 신기흥까지. 그리고 또 하나가 신정읍에서 신계룡, 그리고 신계룡에서 북천안. 그리고 무주 영동에서 신세종, 신세종에서 신진천 이렇게 있습니다. 진천은 충북인데 이 신진천이 경기도의 서안성 변전소가 연결돼 있어요. 결국 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송전솔로는 수도권에 전기를 보내기 위해서 만들어진 선로고 결국은 호남에서 생산된 전기를 수도권에 보내기 위해서 그 중간에 끼인 충남이 경과지로서의 피해만 다 겪게 되는 상황이죠. 그리고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충남의 내륙을 관통하진 않지만 서해안 쪽으로 해서 새만금에서 서화성, 신해남에서 당진화력, 신해남에서 서인천 복합화력, 새만금에서 영웅화력 등의 500kV급 HVDC 초고압 직류 송전솔로라고 하죠. 그 건설 예정돼 있습니다. 충남은 이 전기를 이 송전솔로에 실어보내는 전기를 만들지 않아요. 이 전기는 호남에서 만든 거죠. 그렇다고 이걸 소비하지도 않아요. 소비는 경기도, 수도권, 서울에서 하게 되는 거죠. 다만 충남이 경과지에 포함됐다는 이유로 이 피해를 다 겪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충남은 송전솔로가 많잖아요. 전국 석탄 활약의 절반이 있고 산업단지가 많다 보니까 그렇지 않아도 송전솔로 많습니다. 전국에 3위권이에요. 그렇게 많은데 여기에 우리가 생산하지도 않고 소비하지도 않은 전기를 보내기 위해서 송전솔로가 건설됨으로써 충남이 그 피해를 본다는 것은 정말 에너지 정의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기자회견에 많은 분들 참석하셨는데요. 충남환경운동연합하고 그다음에 각 시군 환경운동연합에서도 참여하셨습니다. 잠깐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기자회견 공동 주최단체인 충남환경운동연합에서 홍성열 상임 대표님과 함께 많은 분들 참석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송전솔로의 경과 지역이기도 하죠. 예성성 환경운동연합에서 참석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역시 또 경과 지역입니다. 신서산 변전소가 있는 서산태안 환경운동연합에서 참석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역시 경과 지역인 북천안 변전소가 있는데요. 천안아산 환경운동연합에서 참석하셨습니다. 또 연대를 위해서 당진 환경운동연합에서 참석하셨습니다. 이상 참석단체 소개를 마치고요. 첫 번째 여는 발언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황성열 충남환경운동연합 상임대표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황성열입니다. 요새 장마철에 건강들을 좀 챙겨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도 이렇게 무탈하게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많은 분 우리 기자님들과 함께 해주셔서 고맙고요. 우리 회원님들한테도 고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한 2번 정도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충남에 닥친 문제들 중에서 앞으로 우리가 반드시 우리가 대응해야 될 문제가 송전선로 문제다. 이 송전선로를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끊임없이 우리는 기후위기 리스크에 계속해서 노출될 수밖에 없고 수도권 집중화를 막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그동안 충남은 석탄화력 발전소 그리고 제철소 등등으로 해서 많은 대기오염 물질 그리고 온실가스로 해서 고통을 많이 받아왔었죠. 거기에 더해서 송전선로 문제까지 겹쳐서 그 밑에서 생활하고 계시는 지역 주민들이 지금도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통받는 속에서 한전 산업통상자원부가 그동안 해왔던 행태를 전혀 바꾸지 않고 그대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에 개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나 한전은 송전선로 계획을 할 때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전혀 듣지 않습니다. 본인들 멋대로 송전선로 계획을 세우고 일방적으로 추진해서 지역에 있는 에너지를 수도권으로 가져가겠다고 하는 정책을 지금까지 한 번도 바꿔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충남도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정책에 있어서 한 번도 대응해 본 적이 그대로 없습니다. 송전선로 문제는 제일 먼저 고려해야 될 게 국가의 균형 발전 속에서 그리고 각각 지역에서 에너지를 얼만큼 수요하고 공급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계획들을 세워난 다음에 주민들과 협의하에 송전선로 계획을 세워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지방은 어떻습니까? 지역 소멸 문제로 굉장히 고통을 받고 소멸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그리고 경제가 파탄이 나고 있고 인구가 줄고 앞으로 희망이 없다라고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이 가장 근본 원인인 에너지를 더더군다나 지역에서 생산해서 앞으로 수도권까지 계속 가져가겠다라는 정책을 바꾸지 않는다? 그러면은 국가든 한전이든 지역 균형 발전, 지역 소멸을 포기했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요구를 하는 겁니다. 한전과 산업통상자원부는 국가 균형 발전 계획을 먼저 세우고 거기에 맞게 수요, 공급과 수요 예측을 정확히 해서 송전선로 계획을 세워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충남도의 역할도 굉장히 큽니다. 지역 소멸을 걱정하고 다양한 노력들을 해오고 예산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역 소멸을 가속화시키고 앞으로 우리 미래를 뺏어가는 송전선로 문제에 대해서 전혀 대응을 안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꼼짝도 않고 있습니다. 충남도가 당장 해야 할 일들은 지금 한전에서 요구한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아니고 먼저 충남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균형 발전을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충남도에서 생산된 재생에너지를 기업을 유치해서 공급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들을 세우고 국가에 당당히 요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안 하는 충남도도 어떻게 보면 책무를 안 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산업통상자원부든 한전이든 충남이든 정확하게 국가 균형발전 계획 속에서 에너지 수요 공급 예측을 하고 거기에 맞게 송전 세우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가 좀 문제를 삼고 있는 송전선로는 그 전기 생산 지역인 호남하고 소비 지역인 수도권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충남이 그 중간에 위치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피해를 보게 되는 건데요. 전기 생산 지역 같은 경우는 뭐 잘 아시는 분들 있겠지만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원금이 나옵니다. 그리고 지역자원 시설세도 나오죠. 전기를 소비하는 지역은 공장이 입주하고 건설하고 가동하면서 또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됩니다. 근데 경과 지역은 뭐가 있죠?
뭐 물론 송주법이라고 있는데 뭐 아시는 분도 아실 거예요. 감정 그 선화지 보상을 감정 평가액의 3분의 1 정도 하잖아요. 따라서 이 송전선로는 생산지역과 소비 지역은 그나마 나은데 이 중간에 경과 지역은 큰 피해만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큰 문제가 있으니까 이 지역에서 충분히 우리 충남에서 충분히 국민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다음으로는 송전선로 경과 지역이죠. 서청군 미세먼지 부합 송전선로 대책에서 활동하시고 계신 최종국 충남환경운동연합 운영위원회 발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종국 위원님 앞으로 와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서천의 최종국입니다. 오늘은 그 기자분들이 많이 참석을 하셨네요. 저는 경기 생산지에서 최종 송전 경과지까지의 피해가 일방적으로 지역 주민들이 강요되는 것이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송전탑 총 기수는 19만 4,000V 2만 8,060기, 345kV 1만 2,300기, 765, 1,075기 등 총 4만 2,500기가 전국이 거미줄처럼 촘촘히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확정된 11차 전력수 기금계획에 따르면 호남의 재생에너지에서 생산된 전기를 수도권으로 보내기 위해 새만금 신서산, 새만금 청양, 군산 북천안, 북천안 신기름, 신정읍 신계룡 등등 345kV 송전선로가 계획되어 있다. 이로 인해 송전선로 출발점에서 경유하는 지역마다 분쟁과 갈등이 클 것을 자명한 사실이다. 2013년에 밀양 사태가 벌어지지 않을까 우려스럽고 이미 송전탑이 존재하는 지역의 주민들의 반발은 이루 말할 수 없다. 제가 살고 있는 서천은 1983년 구 발전소가 상하분전을 하면서 현재까지 송전탑이 존재하므로 그 피해가 상당하다. 그 피해로는 집가 하락으로 인한 재산권 침해 문제, 송전탑이 너무 낮아 건축을 하는데 제약을 받고 그 낮음으로 전자파 또한 높을 수밖에 없다. 그 중에 제일 큰 문제는 건강권 피해로 이미 사망하고 병든 지역 주민이 수십여 명에 이르고 현재 진행형이라는 것이다. 특히 피해가 많은 마을은 그럴 만한 이유가 송전탑이 마을을 관통했다는 것이다. 송전탑 피해에 대해 각자 자기들 입장에서 피해가 있다 없다 주장하지만 40여 년이 흐른 지금 그 누적된 병증이 나타난 결과로 보인다. 면 단위 마을을 모니터링 해둔 결과 송전탑과 거리가 먼 곳과 동네를 흠나는 곳과는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는 것이다. 지중화율은 수도권에 비해 현저히 낮고 지중화를 요구하면 지자체에 전가하는 악법 등 당연히 개인 사유지에 철탑이 박혀 있음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피해를 강요당하고 살 수밖에 없다. 송전탑이 존재하는 곳에 거주하는 지역 주민은 그냥 피해를 아직도 감내하며 살아야 한다. 한번 설치하면 내가 죽을 때까지 보아야 하는 굴러들어온 돌이 박힌 돌 빼낸다는 식의 지역 주민들의 말은 그만큼 고통이 크다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늦었지만 11차 전력 기본계획을 전면 수정하고 백지 상태에서 다시 논의되어야 하고 송변전 이용계획 등 피해가 많아 지중화가 필요한 것은 한전 등 이에 당사된 발전사가 전체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명확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 이런 문제점 등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분산에너지가 아닐까 싶다. 송전탑 건설로 인한 지역 주민들과의 갈등 해소, 송배정마을 건설하기 위한 인프라 건축과 운영 비용 절감, 장거리 송전에서 발생하는 에너지 손실을 줄일 수 있으며 전원이 소규모로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중앙 집중적인 전원 시스템보다 전력을 더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는 전기의 생산지와 소비지를 분리해서 장거리 송전하는 방식이 문제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의 얘기하는 대안은 뭐냐면 생산지와 소비지를 분리할 것이 아니라 기업을 전기를 필요로 하는 수요 기업을 전기 생산 지역으로 이전하도록 해야 한다고 저희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를 위해서 국가에서 적극적인 인센티브라든가를 주어서 실제 기업이 이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저희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에너지 정의에도 부합하는 것이죠. 그리고 국가 균형 발전에도 또한 도움이 되는 거고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전기 생산 지역으로 기업을 이전해라 그러면 어떤 분들은 그런 말씀도 하세요. 만약에 기업이 수도권이 아니라 지방으로 가라면 호남으로 가라면 고급 인력들이 오겠는가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예를 들면 가령 중국 같은 경우 중국 시안에면 베이징하고 상당히 거리도 많이 떨어져 있잖아요. 시안 같은 경우에 삼성이 반도체 공장을 지었죠. 중국 우시에다가 SK 하이닉스에서 또 하나씩 반도체 공장을 지었고요. 이런 데가 그런 삼성이나 SK가 고인도 업종인 반도체 공장을 건설하고 정부나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게 되니까 인재들이 알아서 가는 거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도 아이다호라든가 오하이오, 텍사스 같이 한가운데 반도체 공장을 짓잖아요. 팹이라고 하죠. 일본 같은 경우도 구마모토나 홋카이도, 도쿄와 한참 거리가 떨어져 있죠. 이런 사례도 있고요. 우리나라에서 지역별 GRDP, 지역 내 총생산 1인당 총생산 1위가 서울이 아니에요. 울산입니다. 그러니까 울산 같은 경우도 그만큼 집중을 하고 산업시설이 되니까 인재들이 가고 수익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이런 사례들이 있는 만큼 이제는 더 이상 생산지와 소비지를 분리해서 장거리 송전할 것이 아니라 기업들이 전력 생산지인 호남, 그러니까 재생에너지 생산지로 갈 수 있도록 해라는 것이 이 송전선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열쇠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는 역시 경과지 예상성의 환경동력 김미선 사무장님의 발언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상성 환경운동연합의 김미선입니다. 저희가 지난 4월하고 5월에 그 송전선로 관련된 입지선정위원회 위원을 추천받는다는 정보들을 입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정보는 입수했지만 실질적으로 입지선정위원회에 경과지역이 어딘지를 확정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어느 분들을 위원으로 추천할 수 있고 또 추천을 한다고 해서 그 추천이 저희가 할 수 있는 추천이 아니라는 걸 이번에 아주 확실하게 알게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민설명회가 진행된다는 것을 들었고 주민설명회 예산과 홍성에서 예산 홍성 진행된 곳은 저희가 확인을 했었는데 그 안에서 주민설명회 안에서는 노선 관련된 정보가 없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주민들도 이 송전선로 주민설명이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경과지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관심도가 굉장히 낮아서 참여 인원이 30여 명 왔다 갔다 하는 그 정도 수준에서 설명회가 맞춰졌습니다. 한전에서는 주민설명회가 의무사항이 아니다. 그리고 그렇지만 우리가 주민을 위해서 설명회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지만요. 실제로는 주민을 위한 설명회라고 볼 수 없는 정보도 없는 그런 설명회였습니다. 사실 2025년 4월부터 그 충남도 안에 있는 지자체들 중에서 신청한 지역들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라는 것을 설정을 하고 수립을 하고 그 다음에 2025년부터 실행 모니터링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할 때 사실 지자체에서 가장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부분이 에너지를 사용하고 생산하고 소비하는 것과 관련된 전환 부분 그리고 산업으로 되는 그런 어떤 산업 부문 이 두 가지가 가장 주요 배출원인데 광역지자체를 포함한 모든 지자체들은 이 권한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계획의 안에서는 2030년까지 얼마를 줄이겠다 이렇게 했지만 실제로는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탄소중립하겠다 2050년까지 또는 2045년까지 탄소중립하겠다 했지만 실제로 산업단지를 유치하는 이런 아이러니를 지금 계속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요. 그 문제는 이 송전선로와 관련된 또 다른 문제는 이 산업단지가 바로 그 전력을 굉장히 많이 하는 지역들이고 그것이 수도권에 몰려있다라는 게 또 다른 문제이기도 합니다. 기후위기 시대라고 하면은 우리가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 사실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생에너지 생산 비율에서 보면은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는 꼴찌라고 합니다. 2022년 통계를 보면은 총 발전량 62만 기가와트 시 중에 8% 정도가 재생에너지로 지금 생산이 되고 있고 광역지자체별로 보면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송전선로를 저희한테 깔아야 될 만하는 그런 전북이 1위, 그 다음에 전남이 2위입니다. 그리고 충남도 3위가 됩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재생에너지고요. 신재생에너지는 아닙니다. 신재생에너지가 포함이 될 경우에 연료전지나 아니면
IGCC가 포함이 되게 되면 충남이 그 재생에너지에서 2위를 차지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요. 어쨌든 이런 재생에너지 관련해서 확대를 하려고 하지만 계속 송전선로 문제는 저희 발목을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수도권 집중화를 이렇게 송전선로로 계속 딸 경우에 결코 막을 수 없다라는 게 또 다른 문제점입니다. 재생에너지를 생산하고 그 수요를 감안해서 지역별로 그 수요만큼을 생산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한 상황인데 어쨌든 이런 모든 권한은 지금 중앙정부가 쥐고 있고요. 특히 그 지역별 차등 요금제를 통해서 뭔가 지역별로 요금제를 차등해서 지역에서 재생에너지 생산하는 곳에서 재생에너지가 필요한 기업들이 와서 생산할 수 있도록 하려면 중앙정부에서 어떤 결정을 내려야만 그 가격들이 결정된다는 게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024년 6월부터 분산에너지를 활성화하기 위한 법률이 통과가 되고 그것이 지금 현재 시행이 되고 있지만 분산에너지라는 것이 실제로 얼마나 이 지역 안에서 우리 대한민국 안에서 얼마나 확정적으로 확산이 되고 있는가를 따져보면 한숨이 나올 지경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드리는 말씀은 사실 저희가 지난 12월부터 비상계엄 이후에 두 번째 대통령 탄핵을 이끌고 나서 저희가 사회대결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지만요. 사실 새 정부에서 가장 해야 될 것은 대통령의 권한을 국민에게 그리고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정부에게 그렇게 권한을 이양해야만 이 모든 문제들은 해결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기자님들 여기 오셔서 기사화하실 때 그 부분을 많이 강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송전선로로 인한 그런 피해들이 지역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거든요. 오늘 이 기자회견 끝나고 직천댐과 관련돼서 청양 대책에서 또 오셔서 기자회견을 하실 텐데요. 청양이 사실 또 이번 송전선로의 또 중심부에 있습니다. 새만금에서 청양에서 또 고덕까지 가는 3-4km 송전선로가 완성돼 있거든요. 이렇게 청양이 전기를 써봐야 얼마나 쓰겠습니까? 그런데 청양에 3-4km 송전선로가 지나가고 있거든요. 청양에는 기존에 변전소가 있는데요. 그 옆에 또 다시 개폐선을 또 짓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계속 청양에 송전 설비를 늘리는 것은 정말 기후 정의에도 에너지 정의에도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는 기자회견을 나눈 건데요. 네, 좀 줄여서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순영 충남환경운동연합 에너지 전환 팀장이 기자회견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자회견문 호남 생산전기의 수도권 공급 위한 일방적 충남 희생 안 된다. 올해 상반기부터 새만금 신서선 345kV 송전선로 건설을 위한 입지 선정 위원 구성과 주민 설명회 등으로 인해 경과제에 포함된 지역에서 또다시 갈등이 일어나고 있다. 또한 이미 2020년 확정된 제9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에 따라 전북 정읍시와 충남 계룡시를 잇는 345kV 송전선로 역시 충남 군산군의 주민들이 반발하면서 가처분 신청과 인용 등으로 인해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이들 송전선로는 호남의 재생에너지에서 생산된 전기를 수도권으로 보내기 위한 선로로 그 중간에 끼게 된 충남은 경과지로서 애꿎은 피해만 입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심각한 기후위기로 인해 우리나라도 태양광을 비롯한 재생에너지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나 전체 발전량 중 재생에너지 비율이 OECD 국가 최하위에 이를 정도로 너무나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이 같은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는 것이 부족한 송배전망이다. 산업부는 송배전망 건설 속도가 재생에너지 보급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재생에너지 집중 보급된 지역권 성장망이 포화 상태라며 호남, 제주 등에 대해 2031년까지 신규 태양광 발전 허가를 중단하는 조치를 내리기에 이르렀다. 이와 함께 송전망 포화 상태를 해소하겠다며 수도권까지 연결하는 장거리 송전선로 건설에 나서고 있다. 물론 송전망 부족으로 재생에너지 출력 제어 증가와 교통 접속 제한, 신규 발전 허가 중단 등 전력망 확보가 재생에너지 확대의 장애 요인인 것은 맞다. 그러나 지금처럼 재생에너지 생산은 지방에서, 전력 소비는 수도권에서 이루어지는 방식은 에너지 정의에도 부합하지 않으며 지역 간 불균형을 심화시킬 수밖에 없어 지속 가능성과는 거리가 멀다. 수도권 규제를 풀어 기업을 이주시킨 뒤 필요한 전기를 석탄화력이 밀집한 충남, 강원이나 재생에너지가 집중된 호남에서 끌어오는 전력측에는 수많은 송전선로 건설을 막기 위한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폭력적 방식이다. 언제까지 전력의 생산지역과 소비지역을 분리하고 장거리 송전을 통해 지역을 수도권의 전력 휴민지로 삼을 것인가?
전력을 생산하는 지역과 소비하는 지역을 분리시킬 것이 아니라 지산 지소의 원칙에 따라 전력을 생산하는 지역의 수요 기업이 입주할 수 있도록 전력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 전력을 생산하는 지역에 수요 기업을 유치한다면 송전선로 건설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어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다. 현재 정부가 계획 중인 분산에너지 특구 대상 요금 할인 수준은 최대 10% 수준인데 공장 신설 또는 이전을 유도하게 턱없이 부족한 만큼 획기적인 인센티브 도입이 필요하다. 정부는 전기를 생산하지도 소비하지도 않는 충남에 피해만 입히는 호남 수도권 송전선로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재생에너지 생산 지역에 전력 수요 기업이 이전하도록 유인 대책을 수립하라. 2025년 날짜가 잘못됐네요. 6월 24일 충남 환경운동연합.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 날짜는 제가 잘못했어요. 2025년 6월 24일입니다. 네, 5월로 정리 나갔으니까 그건 수정 좀 부탁드립니다. 한번 마무리하면서 구호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너무 많다. 호남 수도권 송전선로 충남도민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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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거리 송전탑 이제 그만. 지역 전기 생산 지역으로 기업을 이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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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 정도로 해서 기자회견을 마칠까 합니다. 오늘 시간 관계상 그 질문은 저희한테 개별적으로 주시면 제가 성실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기자회견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